혹시 풍년기근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풍년이 들었는데도 과잉 공급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을 기근에 비유한 단어입니다. 4년 전부터 계속된 풍년으로 농민들은 생산비마저 건지지 못했습니다. 풍년으로 인한 과잉 공급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농산물 개방에 의한 과잉 공급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매년 40만 톤이 넘는 쌀을 MMA, 즉 최소시장 접근을 통해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는 1년치 쌀 생산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불거지는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직불금을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냐 호도할 뿐 아니라 직불금을 주는 것이 과도하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은 공업에 비해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은 눈앞에 자기가 실적을 늘리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농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쌀은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을 위한 작물이며 우리나라 경작지의 5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를 들으시고 앞으로 뉴스나 기사를 접하실 때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작물생명과학 전공자이자 농업과 농업경제에 조금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먼저 쌀 농사의 중요성, 다음으로 쌀 문제의 해결 방안과 그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쌀 농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벼는 논에서 재배합니다. 이 때문에 식량 공급 기능뿐만 아니라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원적 기능이란 수자원 함량, 국민 정서 수납, 환경 교육, 경관, 대기 정화, 생태계 유지, 토양 유실, 홍수 방지 등의 국민 모두에게 주는 양의 외부 효과를 말합니다. 2006년 농촌진흥청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농업 생산액은 35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반면 논의 다원적 기능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은 56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논의 생산적 기능보다는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지원 정책으로 농촌의 소득 증대, 생활 여건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벼는 영양학적으로 다른 주곡 작물들에 비해 더 우수한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식량 작물에는 쌀과 밀, 옥수수가 있습니다. 이 중 밀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량이 발목할 만큼 늘어나고 있는 작물인데요. 그러나 밀은 글루텐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 부작용, 피부 질환 유발, 알러지 유발 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쌀은 글루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연구단의 연구에 따르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토코트리에놀, 불포화 지방산 등을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이나 오리자놀 등과 같은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벼가 재배되는 논은 밭에 비해 이미 구획화, 토양 개량, 수리시설 구비 등의 기반이 완비되어 있어서 기계화를 위한 품종 개발, 농기계 개발 등이 진전되어 있기도 하며 그래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배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고령의 농민이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쌀 농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원적 기능, 영양학적 우수성, 기반 확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쌀 농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안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논에서 콩을 재배하거나 식용 쑥을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벼 재배 면적을 알맞게 유지할 수 있고 식용콩 자급률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은 재배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불확실하기에 농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해외 원조로 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재고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1년에 5,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면서 해외 원조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원조는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일 뿐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한 예로 가공 적합도를 높이는 육종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쌀이 밀에 비해 영양적으로 우수함에도 라면, 칼국수 등의 가공식품에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쌀의 결정 구조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은 수확 후 그대로 갈아서 물에 불리기만 하면 반죽을 할 수 있는 반면 쌀은 바로 갈고 물에 불리면 서로 뭉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반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려면 생산 단가가 두세 배가량 높아지게 되죠. 작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였는데요. 이 품종은 수확 후 바로 갈아서 반죽을 할 수 있는 결정 구조를 가지는 쌀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품종입니다. 지금 이 쌀은 LG에 기술 이전되어서 2019년에 시중에 유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종자 보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마음을 놓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쌀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그 한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타 작목 전환, 해외 원조, 수요 증가 유도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노는 다원적 기능이 있어 반드시 보존해야 하고 벼를 대체할 주곡 작물을 찾기 어려우며 쌀 농사가 다른 작목과 다르게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타작목 전환, 해외 원조 등의 장기적이지 못한 해결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쌀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임에도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식량 전쟁이 본격화된다면 이는 더욱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쌀 문제가 나올 때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 밀가루보다 건강에 더 좋은 쌀을 많이 섭취하시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